예,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 밖에는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자, 정말 더웠던 날씨에 추석까지 지나도 그랬는데, 자,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자, 날씨와 정시도 조금씩 풀리길, 뭐 사실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 멤버십을 안 보다가 워낙 9월 달에 출렁임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9월 달에 멤버십 가입분들이 계시더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봐주셔서 정말 꾸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파트2에서 실전 종목 오늘도 재밌게 또 활기차게 말씀을 드릴게요. FMC 끝나고 좀 변곡점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부터 아시아가 올라가고 미국도 기대 부응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수가 신고가. 자, 신고가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시겠지만 리스타트의 흐름입니다. 되게 좋고, 그 중에 뭐 올라갔느냐? 당연히 나스닥 빅테크, AI 반도체 드릴과 바이오텍,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죠. 강세를 보였어요. 자, 연준이 비컷 이후에 어쨌든 9월에 양봉을 미국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 양봉을 만들고 있고, 이 흐름이 저는 10월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좋게 보거나 좀 불안하게 보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50bp, 0.5% 비컷을 하고 나면 2000년도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다. 이거는 진짜 경기가 부러지는 거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계속 전 아니라 말씀드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봤던 미국의 BOJ에서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 위에 큰 변화 없으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곧 마무리되죠. 자, 우리나라에도 과매도 많이 좀 지치시고, 과매도인데 언제 올라오느냐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변동이 너무 심하면 바닥을 잘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냥 그 안에서 더 심하게 뺐다가 이제는 슬슬 금투세까지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변화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별로 안 팔았어요. 안 팔아도 급등을 막 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했던 거는 당연히 빅수급, 빅바이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우리 가장 큰 포트 절반 있는 그런 빅바이오 포트들인데 빅슈팅이죠. 오늘 엄청 슈팅이 났고, 오늘 종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로 매매한 것도 있어요. 신고가 내고 있고, 그 중에서 유한양행이 빅슈팅을 했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우리 계속 키우고 있고 코스닥 1등으로 완전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이거는 너무 악의적이다. 이 숏을 때리고 너네들이 롱숏 장난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BOJ도 8월 달에 반성문을 썼어요. 금융의 어떤 불안감을 야기해서 반성문을 썼는데, 이 모건 스탠리 우리나라 반도체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분명히 써야 되고, 그 부분을 얘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8월 초도 그랬지만 정말 탈탈탈 틀리고 정말 틀리지 말라, 매도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분들 잘 홀딩한 분들도 지수가 좀 반등을 저는 나와줄 거라 봅니다. 자, 실전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나스닥을 좀 띄워놨어요. 어쨌든 나스닥이 되게 출렁임이 심하고 아직 박스긴 하죠. S&P나 다우는 신고가 나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은 이쪽입니다. 나스닥 빅테크와 바이오텍, 헬스케어 종목이 상당히 좋고, 어제 이렇게 갭 상승되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월봉도 이미 양봉이 났어요. 9월달 FMC 이후에 흐름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고, 이게 10월까지 보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중간에 이제 주봉을 보잖아요. 근데 주봉 보시면 뭐 계속 그랬지만 정말 등락이 되게 심하고 변동이 심하긴 합니다. 그 안에서 추세를 찾아가는 안정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2000년에 닷컴 버블,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 그 동남아 아시아 위기도 있었고, 저는 그때 겪었어요. 그때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나름 생생한데, 2007년에도 피컷이 50bp 그리고 0.5% 인하를 이때 있다. 그러니까 0.5%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뭔가 안 좋은 거야. 연준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쉴드를 치지만 실제로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불안함에 그 비관적인 뷰를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주말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밸류가 안 비싸다니까 지금요. 이때는 정말 버블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버블 밸류가 지금은 충분히 적정하고, 쏠림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쏠리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가는 것만 가니까 차별화는 인정하지만 상승 기간 있죠. 2007년은 5년 6년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이때도 사실 5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비컷을 할 때 워낙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세계 엄청 큰 흐름, 40년을 왔던 인플레 때문에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올해 95년에 IT법을 만들었던 초창기 98년에 동남이 왔을 때 살짝 꺼졌다가 다시 보험성 컷했을 때 2019년도 살짝 있었습니다. 이때처럼 보험적 비컷을 한 거라 보는 거지 경기가 부러진다는 거를 숨기고 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시장과 함께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에는 연착륙, AI 반도체는 다 보고 있지만 성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도 저는 안정감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경기 연착륙을 계속 과정관리하면서 그 이슈들 잘 넘어갔습니다. 그 FOMC에서 파월이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다 좋다 할 때는 오히려 팔 때라 그랬죠. 지금 오히려 불안감이나 우려가 있을 때가 정시가 할 때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때문에 계속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8월의 경기 실행 지수, 뭐 0.2% 마이너스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조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제도 설명 한번 쭉 드렸습니다. 페드 연준 파월의 비컷이 아직도 불안한 분이 계세요. 저도 사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8월 달에 그 잭슨홀에서 야, 나는 미국의 경기와 고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이번도 말씀을 하고 살짝 뭐 7월 달 그런 얘기 했지만 충분히 의도가 고용 경기가 지금 충분히 이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되게 고용이 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민자 워낙 미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하려는 사람이 그 2대1 정도 됐습니다. 정말 직장이 진짜 많고 2대1로 오히려 일자리 넘치는 순간에서 서서히 이제는 1.2대1, 1.1대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비컷을 해서 경기나 고용을 강력하게 쉴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실제로 또 지표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그렇게 부러진 게 안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 7월 달까지 5.5 팍 올려놓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 부분이 미국 경기에 영향을 줄 때가 됐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보험성 컷으로 정상하고 경기를 쉴드 치기 위해서 한번 50ppb 내린 거지 11, 12 앞으로도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계속 추세적으로 연속으로 한다는 건 아니란 말했습니다. 또 11월달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하고 넘어왔던 부분은 미국의 중립금리,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립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분 아실 거예요. 나의 근육량이 많은 거야. 근육량이 많아서 이 시장의 기초 대사량이 상승했습니다.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오르고 좀 덜해도 살이 확 찌지 않는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시에 금리 인하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흐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표나 매크로를 봤을 때도 경기가 나쁘면 10년물 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확 빠져야 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매크로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보이니까 좀 연준을 믿어보면서 시장 흐름을 지금 좋게 나오니까 좀 믿음을 갖고 좀 보시죠. 자, 구체적으로 주도주는 뭐였냐? 제일 많이 올랐던 거 이제 강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나스닥 빅테크가 좋았고, 거기도 살짝 좀 나눠볼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텍, 우리나라도 바이오 엄청 좋았습니다. 이거 대놓고 나는 대장주하고 외치는 거예요. 시장의 빅수급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빅컷 이후에 큰 상승했던 게 당연히 나스닥 빅텍 아직 박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엔비디아 어제 살짝 덜 올랐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TSMC가 오히려 더 강해요. 대만의 TSMC가 더 좋고, 애플과 메타 이런 것들 있죠. 테슬라도 강했지만 이거는 중국 쪽이나 뭐 로보택시 얘기가 있지만 저는 좀 빼고 봅니다. 비싸가지고. 애플, 메타, 아마존,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기존에 좋았던 AI 빅테크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이런 종목 괜찮았고요. 자, 빅테크도 지금 메그니센트 7을 보지만 이 사실은 앞으로 볼 때 AI의 B2B, 엔비디아죠. B2C를 봐야 되는데 애플에 지금 AI 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신고가 났어요. 메타가 신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B2C로 또 키울 수 있는 빅테크 흐름을 저는 볼 거예요. 무조건 엔비디아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AI 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일론 머스크만큼 제가 샘 알트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앞으로 얘들이 진짜 AI 시대에 핵심되는 인물이 될 거라 보는데, 오픈 AI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펀딩도 받고 있는데 막 서로 들어올라 그럽니다. 6.5억 달러, 65억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돈 한 8조 원 되는데 지금 그냥 펀딩에 초과 가입돼서 기존에 있던 애플과 엔비디아 외에 또 빅테크는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어제도 그랬지만 미국이나 이쪽을 롱을 치면서 왜 우리나라 반도체만 숏을 쳤냐, 이 모건 스탠리가
뭐 구체적인 NL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던데 그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AI가 되면 한국 반도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AI 시대, 빅뱅 시대에 왜 한국 반도체가 가장 잘하는 그 섹터고 제일 좋은 섹터인데 왜 뺍니까? 계속 과매도, 오늘 사실 외국인이 안 팔면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변하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좀 봐주시고, 자, 저는 모건 스탠리 예전도 그랬어요. 그때 한번 윈터 이즈 커밍도 얘기 드렸지만 한 번씩 되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틀리잖아요. 반성문 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반성문 내야 돼요. BOJ도 8월달 냈는데 애들이 못 낼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0월 가면서 모건 스탠리 반성문을 저는 제출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자, 정치적인 부분은 지금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재미삼아서 계속 과정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시장주의자로서 정치전 색은 아니에요. 정치 색은 아닌데 미국의 정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시스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 세계 글로벌을 위해서. 자, 해리스는 오프라 윈프리의 지지를 또 받았고요. 자, 트럼프 그랬잖아요. 자, 파월 지금 네 금리 나지 말고 내가 된 이후에 11월 달 이후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파월 이제 혹시나 트럼프 되면 잘리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는 뭐 아직은 안 된다 보는 거고, 트럼프가 이번 비컷은 나쁜 거야, 야 지금 경기가 악화되니까 비컷을 때린 거야 하고 당연히 안 좋게 또 폄하를 했습니다. 주장이죠. 근데 바이든과 재무장관이 옐런은 이번 금리 인하는 견조한 미국 경제에 당연히 도움 줄 것이라고 저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자, 비미국을 잠깐 볼 텐데요. 오늘 일본의 BOJ가 12시에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금리 동결을 냈고 특별하게 엔화라든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2% 내 상승을 잘하고 있어요. 그 사실 8월 달에 박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만큼 니케이가 빠졌어요. 26% 빠졌거든요. 하루에 13%씩 빠지고 말도 안 되게 줄렁거렸는데, 그 주말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큰일이 났던 거야. 그 큰일을 다 딛고 9월 달부터 서서히 저는 상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버티시고 남은 분들은 이 반등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엔화는 계속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어쨌든 미일 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 좀 있으면 새 총리가 또 바뀝니다. 뭐 저는 딴 분은 또 지지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오늘 BOJ에 있던 총리가 금리 동결을 당연히 했습니다. 얘들 0.25예요. 올려서 0.25예요.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10월 달 이후에 연말이나 연초에 0.25 더 올리면 0.5%, 내년까지 1%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만만찮아요. 만만찮고, 물론 민생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이 엔화가 좀 강세되는 게 좋긴 한데, 일본 총리와 암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십수년간 왔던 이 아베는 아니지만 미일 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거 별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엔비디아보다 지금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가 또 좋습니다. 또 2%에서 올랐고, AI 가속계 메인, 당연히 메이저고,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주문형,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고가 적다 말씀드렸는데 강세되다 보니까 TSMC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중국, 홍콩은 약하니까 안 보지만 이모징으로 참고만 하고 있고, 어제 미국 비컷 때렸잖아요. 비컷 때리고 나고 달러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모징 쪽에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호재가 되기 때문에 홍콩은 패거자라해서 환율 금리 같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생테크가 어제도 3% 넘게, 오늘도 1%나 급등하고 있는 게 이런 이머징의 좋은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위안 달러가 이거는 공이죠.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죠. 우리나라 오늘 여전히 이렇게 잘 끝날 것 같아요. 아침에 바이오 상당히 강했고요. 외국인들이 간만에 반도체와 코스피를 덜 때리고 있습니다. 그 덜 때리기만 해도, 안 팔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을 보는 거고, 코스닥은 600억 매수지만 코스피는 마지막에 조금 팔았네요. 조금 팔아서 AI 반도체가 조금 밀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지금 모건 스탠리 반성문도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데, 과매도 상태에서 일단은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워낙 수급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는 그런 AI 쪽이고, 외국인이 안 팔기만 해도 급등한다. 분명히 이제 FMC 끝나고 미국의 흐름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랑 반도체를 같이 봅니다. 그런 흐름의 변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빌런이라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던 빌런, 악당들은 누구냐? 외국인 수급과 금투세다. 이게 수급과 투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살살 풀리는 모습을 어제 시장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간만에 순매수는 아니었죠. 순매수는 아닌데 어쨌든 매도가 줄었습니다. 감소했고, 자, 모건 스탠리 반승문 쓰기를 저는 바랍니다. 써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 팔긴 하죠. 하지만 조금 적게 팔아서 2020년과 2022년과 유사하다, 마른 수건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금투세에서도 지금 금투세 토론회 한다 그러죠. 근데 뭐 어쨌든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이오를 또 올렸던 그런 힘이 또 됐다 봅니다. 자, 바이오는 제가 수개월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근래 들어서도 계속 크게 말씀드리고, 우리 포트의 절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대장 섹터인데, 오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빅수급의 흐름이 반갑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요 근래 몇 개월 동안 정말 안 좋았을 때는 빅수급이 들어왔다 빠지면 정말 단타를 많이 치고 정신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유한양에 말씀드릴게요. 좀 팔았기 때문에 알테오장 같은 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빅수 그룹들이 묵직묵직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수배식 가고 크게 올릴 수 있는 빅수급 흐름들이 오늘 흐름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B컷이 됐죠. 금투세가 유예를 하겠지만, 물론 해야 하지만 일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고요. 자, 국장이 과매도 되면 IT, AI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이오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계속 어제 오늘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나는 대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참고로 보는 삼성바이오 신고가입니다. SK바이오팜도 또 신고가 시도하고 있어요. SLT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이런 대형주가 되게 좋은 추세고요. 자, 제가 매일 파트2 우리 실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종목들 좀 팔게 되면 살짝 얘기도 드립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오늘 유한양행 슈팅을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요거는 제가 9월 12일 날 지난주에 12만원대 꼭 사라고 유한양행을 찍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그 멤버십 방송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슈팅을 하면서 20-30% 급등을 했죠. 요거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오후에 두 번째에서 제가 매매한 내역까지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시총이 이제는 2위인 에코프로 비행과 3조 4조 차이 나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총 1위가 확고해지는 거고, 작년에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에코프로엠이 코스닥 1, 2위 되면서 계속 올라갔죠.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시총이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큰 것들이 더 올라갑니다. 저 알테오젠은 다음 주에 정말 슈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2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빅바이오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다 도전하고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시장이 조금 안정이 보이면 막 한두 달 동안 정신이 없고 되게 안 좋았잖아요. 탓도 치고 그랬는데 안정적이에요. 빅수급주가 왜 좋으냐면 팍 안 팔아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가끔 드리지만 좀 늦게 봤다 해서 막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추세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AI 반도체는 과매도 바닥권이다. 이제 바닥권이라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2500이고 삼전 하이닉스를 봐야 되겠지만, 자, 서서히 조용했던 국내 증권사에서도 반박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를 추천했던 그 증권사에서 오늘 26만원 TP를 유지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자, 모건스탠리에서 말했던 디램 피커와 H뱅 공급 과잉은 제 판단으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한전, 삼전, 마이크론은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HBM 앞으로 커지는 AI 또 반도체 내에서 최소 50%의 OP 마진을 보일 거다.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이제 커질 DDR5에서도 실제로 D램에 대한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하이닉스란 삼전에 외국인 매수가 살짝 들어왔고, 삼전은 매도가 좀 감소했죠. 우리 소부장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에 볼 거는 방산 중에 현대로템이 신고가 났더라고요. 자, 미국의 FMC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말씀드릴 때 우리 한국은행이 FMC보다 좀 빨리 할 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를 봤는데 안 그랬죠. 자, 미국이 워낙 경기가 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은의 이창윤 총재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10월이나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정시의 수혜예요. 정시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여전히 부동산은 빅사이클, 내수와 민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레버리지 져서 막 사시는 거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 사시는 거는 여전히 자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가 유예 결정이 된다면, 정말 돼야 돼요. 된다면 이것도 정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이벤트죠.
자, 이렇게 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주 조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빠져서 뭐 크게보다는 종목별로 상승할 수 있고 올랐을 때는 우리는 분할 익절하면 됩니다. 자, 개인여탁금 잘 유지하고 있고요. 시용장고는 완전히 수건 털리고 탈탈 17조 바닥권에 있고. 자, 됐습니다. 지금 9월 초부터 제가 정시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7, 8월 때 워낙 박살났기 때문에 정시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면서 빅수급들, 빅이슈들을 차근차근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일 마무리되고 10월까지 양봉을 반등하면서, 자, 주말 시황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기대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강약약입니다. 우리 기준은 빅바이오, AI 반도체, 빅바이오 두 개예요. 하나만 두고 계시면 안 돼. 최소한 두 개 정도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금 비중은 20% 계속 공고하고, 오늘 판 거 있으면 좀 팔아놨잖아요. 현금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9월 달에도 멤버십 가입한 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 자, 파트 2 우리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좀 이어나가겠습니다.